일반 기상학, 뇌우. 중규모 대기 순환 중에는 매우 강렬해 짧은 기간에 큰 기상재해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뇌우를 들 수 있는데요. 뇌우는 집중호우, 우박, 돌풍, 번개 등을 동반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 손실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뇌우란 강한 비와 천둥을 가져오는 기상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대기가 불안정해 습한 공기가 국지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수문열을 방출할 때 발생합니다. 방출된 열에 의한 구름 내 공기 가열은 부력 증가를 통해 강한 대류를 발달시켜 구름 내 상승 기류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의 하층의 수분을 끌어올려 응결시킵니다. 대류에 의해 대류 관계면까지 빠르게 상승한 공기는 관계면 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류권 상부에서 수평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 대류권 상부에는 구름이 수평으로 퍼지면서 모루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강한 대류에 의해 연직으로 대류 관계면 고도까지 깊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상층의 모루구름을 동반한 구름을 정난운이라 합니다. 뇌우의 실체는 바로 이 정난운입니다. 발달한 뇌우, 즉 깊게 발달한 정난운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끌어올려져 응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강한 강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대류 관계면까지 구름이 발달하므로 얼음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운 내 전기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뇌운 내의 심한 상승 기류 내에 큰 입자의 우박이나 서리가 성장해서 낙하하는 일이 하전의 생성이나 분리를 일으키는 원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뇌우의 특징과 종류, 뇌우의 생애와 동반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뇌우의 전반적인 특징과 뇌우의 종류와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뇌우의 발생부터 소멸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뇌우의 특징과 종류. 뇌우는 정난운 등의 구름에서 벼락을 동반해서 심하게 내리는 비인데요. 그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발달한 정난운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에는 단일의 정난운에 의한 경우와 집합된 정난운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정난운을 멀리에서 보면 상공으로 힘차게 상승하는 희고 빛나는 구름으로 꼭대기 부분은 어느 정도 평탄하게 되어 있고 섬유상의 구조도 있으며 때로는 모루구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름에 접근해서 운저 밑에 들어가면 저녁 때와 같이 어두워지고 심한 비와 벼락이 치며 때로는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호우와 벼락 외에 강한 하강 기류에 의해 지표 부근에 돌풍이 발생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용권이 발생해 피해가 생깁니다. 이러한 뇌우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대류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류세포란 10에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수평 규모를 갖는 강한 상승기류 구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류세포는 강한 구름 발달과 강수 구역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상 레이더 사진에서는 강한 에코로 나타납니다. 독립된 뇌우는 보통 단세포 뇌우, 다세포 뇌우, 거대세포 뇌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세포 뇌우와 거대세포 뇌우는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면서 많은 비, 우박, 번개, 토네이도 등을 통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로서 악뇌우에 속합니다. 단세포 뇌우는 뇌우와 중규모 대류계의 가장 기본적 구성체로서 한 개의 강한 상승 기류 구역과 그에 수반된 강수를 포함합니다. 이 뇌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악뇌우와 중규모 대류계의 이해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단세포 뇌우의 전형적 발달 과정은 다음의 3단계인 적운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운 단계는 초기의 하층에서의 상승 기류 생성으로 인해 적운 발달이 시작되는 과정으로 이때는 적운 내부에서는 상승 기류만 있고 강수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류의 발달은 계속되어 대류권 계면까지 공기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며 그 결과 깊은 대류운이 발달하고 뇌우는 상숙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상승기류는 보통 10에서 40m/s의 상승 속도를 갖기 때문에 구름과 강수의 발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강한 강수가 나타납니다. 아직은 상승기류가 전체 구름층에서 나타나나 강수구역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이 하강기류의 발달에는 강수의 증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증발 시 열을 빼앗겨 냉각된 공기는 하향 부력을 얻어 하강기류를 강화시킵니다. 하강기류의 온도는 보통 주변보다 낮은 온도를 보이기 때문에 흔히 찬 하강기류라 부릅니다. 이 기류는 지표 부근까지 하강한 후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만나 돌풍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돌풍전선은 단세포 뇌우의 경우 그 역할이 크지 않으나 다음에 논의되는 악뇌우의 발달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난운의 발달이 최고조에 달해 많은 강수가 구름 전역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 뇌우는 소멸기를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강수와 하강기류가 전 구름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층으로의 수분 공급이 차단되고 그 결과 대류는 약화되고 뇌우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단세포 뇌우의 일생은 보통 45에서 60분 정도면 끝나고 그중 상숙기는 15에서 30분 정도 지속됩니다. 뇌우의 크기는 보통 정난운 규모이기 때문에 강수구역의 넓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단세포 뇌우는 강한 비와 돌풍을 동반하긴 하나 수명이 짧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피해는 적은 편입니다. 이 뇌우는 조건부 불안 정도가 강한 대기 조건 하에서 바람이 약하거나 연직바람 시야가 약할 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마 후에 후덥지근하고 바람이 약한 여름날 오후에 종종 이 유형의 뇌우가 발생해 시원한 소나기를 잠시 강하게 뿌리곤 합니다. 다세포 뇌우는 여러 개의 대류세포가 뭉쳐있는 형태를 보이며 수십 킬로미터의 수평 규모를 갖습니다. 이 뇌우에서 각 세포는 앞에서 설명된 단세포의 일생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각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찬 하강기류는 합쳐져서 한 개의 큰 돌풍전선을 형성하고 뇌우의 이동 방향 전면에서 돌풍전선은 매우 강한 수렴을 일으켜 강한 상승기류를 유발시키고 그 결과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의 강한 상승이 뇌우의 전면에서 발생하고 이 기류는 상층에서 뇌우의 후면으로 흘러나갑니다. 상승기류 구역과 강수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돌풍 전선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간 대류권 아래에서는 주변으로부터의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뇌우 내부로 유입되어 강한 하강기류의 발달에 일조하는데요. 이 뇌우는 새로 생성되거나 발달 중인 세포, 주력세포, 쇠퇴하는 세포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세포 뇌우의 이동은 상당수의 경우 평균 바람의 방향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시된 그림은 다세포 뇌우가 흔히 보이는 이동 모습입니다. 이 경우 뇌우는 6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각 세포의 이동 방향은 바람의 방향과 같으며 뇌우 진행 방향의 오른쪽 끝부분에서는 계속 새로운 세포가 발생해 차기의 주력 세포로 발전하고 왼쪽 끝부분에서는 소멸되는 뇌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뇌우의 이동은 평균 바람의 방향과는 달리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세포 뇌우의 모습은 기상 레이더에 의해 밝혀진 것인데 한 예를 제시된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다세포 뇌우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km 고도에서의 뇌우는 초기에 3개의 세포로 되어 있으며 이 관측 기간 중 셀3이 생성되고 조세포로 발달한 후 소멸해 갑니다. 다세포 뇌우는 조건부 불안 정도가 강한 대기에서 연직바람 시야가 강할 때 발생합니다. 이 뇌우는 그 구성원 세포 각각은 단세포 뇌우와 같이 단명한 일생을 가지나 여러 개의 세포가 조직화되어 있고
새로운 세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체 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장시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세포 뇌우에 의한 강수구역의 크기는 대략 10에서 50m의 수평 규모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를 가져오는 뇌우들의 상당수도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대 세포 뇌우는 뇌우 중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종종 파괴적인 우박과 토네이도를 만듭니다. 이 뇌우의 전체적 규모는 다세포 뇌우와 비슷하나 여러 개의 세포로 된 조직이라기보다는 한 개의 커다란 세포 모습을 띠는 매우 조직화된 대류계입니다. 이 뇌우는 단일 거대 세포 조직이 수시간 지속되는 상당히 정체적 상태를 유지하며 강렬한 대류와 돌풍, 우박, 강한 강수, 번개, 토네이도를 만듭니다. 이 뇌우는 단일 거대 세포 조직이 수시간 지속되는 상당히 정체적 상태를 유지하며 강렬한 대류와 돌풍, 우박, 강한 강수, 번개, 토네이도를 만듭니다. 이 뇌우는 다세포 뇌우로부터 발달하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개의 강수 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대 세포는 다세포 뇌우와 비슷하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연직바람 시어가 매우 강할 때 발달하는데 다른 뇌우에 비해 발생 빈도는 적은 편입니다. 2. 뇌우의 생애와 동반 현상. 뇌우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가열에 의한 뇌우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오후에 흔히 일어나고 지형적인 원인에 의한 뇌우는 불안정한 대기가 산사면을 올라가거나 사면이 가열될 경우 일어나며 한랭전선의 부근에서 발생하는 뇌우는 대류 불안정한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리는 경우 등 전선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저기압의 중심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뇌우는 따뜻한 지역 내의 수렴 기류에 동반돼 일어납니다. 뇌우의 발달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상 조건은 대기 불안정도와 연직바람 구조입니다. 앞에서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뇌우는 조건부 불안정성이 강한 대기를 필수 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뇌우가 발달하는 대기는 대류에 의해 습윤 단열 상승하는 공기가 같은 고도에 위치한 주변 대기보다 기온이 높아 상향 부력을 받고 가속되어 대류권 계면까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게끔 승에 푸는 연력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불안정도는 흔히 장송지수로 나타냅니다. 이 지수는 뇌우와 토네이도 발달의 예상을 위해 쓰이는데 양의 값이 커질수록 더 안정한 대기를 그리고 음의 값이 커질수록 더 불안정한 대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지수가 -6보다 더 낮아지면 강한 뇌우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기의 연력학적 구조는 뇌우의 강도를 결정짓는 조건입니다. 뇌우의 유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상 조건은 연직바람 시어입니다. 연직바람 시어가 강할수록 더 지속적인 뇌우가 발달하는데요. 바람이 약하거나 연직 시어가 약할 때 뇌우는 대칭적 모습을 보이면서 대류온이 덮는 수평면 전반에 걸쳐서 강수와 하강 기류가 있게 되어 수변 공기의 상승이 차단되는 자체 파괴적인 구조를 갖게 되며 단명한 수명을 갖습니다. 반면에 연직바람 시어가 강할 때 뇌우는 온난, 수변 공기의 상승 구역과 강수 구역이 분리되어 새로운 공기의 강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자기 발달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우는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점차로 새로운 세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의 뇌운 세포의 발달 단계는 발달기, 최성기, 소멸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운성의 적운 중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있고 20m/s에 가까운 상승 속도에 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응결열 때문에 적운 내부의 기온은 주위보다 높고 15분 정도로 직경 1에서 10km 정도까지 발달하고 높이도 10km 정도까지 도달합니다. 또 측면에서 구름 속으로 주위의 공기가 유입되어 발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흡입이라고 합니다. 구름 속에서 우적이 점차 증가하고
0도씨 이상의 상공에서는 수적, 빙정 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최성기에는 제시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층은 수적의 구름, 중층은 수적과 빙정이 섞인 구름, 상층은 빙정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층운이 빙정이 될 즈음에서 강우가 시작되고 최초의 상승 기류가 있던 부근의 지상에서 10m/s 이상에도 미치는 하강 기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위로 퍼져갑니다. 상승 기류도 증대하고 국지적으로는 30m/s 이상에도 도달합니다. 강우는 하강 기류가 전역으로 퍼질 때까지 계속되고 14에서 20분 정도면 비는 멈추어 버립니다. 쇠약기에는 구름은 권계면 부근에서도 발달하고 있어 이 부근의 강한 바람 때문에 구름의 정상은 종종 수평류에 흘러서 모루구름이 됩니다. 뇌우는 천둥이 동반된 폭풍의 현상입니다. 천둥은 번개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현상은 같이 발생합니다. 번개는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구름 내부에 분리 축적된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 혹은 구름 속의 전하와 지면에 유도되는 전하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 방전입니다. 관측에 따르면 구름의 상부에는 양의 전하가 그리고 하부에는 음의 전하가 축적되면서 지변에는 양의 전하가 유도됩니다. 구름 내부에서의 전하 분리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는 좋은 전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 분리는 상당한 전위를 가질 때까지 지속됩니다. 방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양쪽 전하 중심 사이의 전위차는 수백만에서 수억 볼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개 방전은 수 센티미터의 직경을 갖는 공기의 채널을 경로로 하여 일어나며 이 좁은 경로 속의 공기를 가열해 순식간에 8,000에서 33,000 켈빈까지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공기가 가열되면 공기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그 충격으로 음파가 발생되어 천둥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번개는 발생 순간 우리가 보게 되나 음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번개가 친 후 얼마 지나서야 천둥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번개 치는 곳의 위치는 번개를 관측한 후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을 잴으로써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번개 방전 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막대하나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충격파 발생 등에 소모되기 때문에 지상의 물체에 도달한 전기 에너지의 양은 일반적으로 현저히 적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는 많은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 현상은 뇌우가 지닌 위협적 모습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구름 속에서 어떻게 전하분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난우는 대륙권 계면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의 상당 부분은 얼음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결보도 아래에서는 물방울이, 그리고 그 위에서는 빙정 또는 관행강 물방울이 구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빙정과 관행강 물방울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전하분리를 알아볼까요? 빙정의 속과 표면 간에는 상당한 온도 경도가 존재합니다. 이 같은 온도 차이가 존재할 때 열전 효과에 의해 양전하는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해 빙정 입자 표면에는 양전하가, 내부에는 음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빙정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빙정 표면은 깨져 양전하를 띤 많은 수의 작은 빙정 입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양전하를 띤 이 작은 빙정 입자들은 상승 기류에 의해 구름 상부로 수송되고 음전하를 띤 큰 빙정 입자들은 구름 하부 쪽으로 낙하함으로써 구름 상부와 하부 사이에 전하 분리가 일어납니다. 실험에 따르면 앞에 설명한 과정만으로는 방전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전하 분리를 실제에서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구름 상부에는 양전하, 그리고 구름 하부에는 음전하가 모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같이 분리된 전하 분포는 구름 중간층에 있는 빙정과 관행강 물방울 내에서의 전하 분리를 유도합니다. 빙정의 상부에는 음전하가,
바닥 부분에는 양전하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작은 입자들은 빙정의 아랫부분과 충돌하면서 양전하를 취한 후 계속 상승해 구름 상부의 양전하량을 증가시키고 음전하를 띤 큰 물방울들과 빙정들은 아랫부분으로 낙하해 구름 하부의 음전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 전하분리가 일어나고 구름 내에는 상당한 전위가 형성됩니다. 한편 구름 밑부분이 음전기를 띠게 되므로 지면 부근에는 양전하가 유도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뇌우의 특징과 종류를 살펴볼까요? 뇌우는 정난운동의 구름에서 벼락을 동반해서 심하게 내리는 비인데요.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발달한 정난운에서 기인합니다. 단일의 정난운에 의한 경우와 집합된 정난운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뇌우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대류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류세포란 10에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수평 규모를 갖는 강한 상승기류 구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류세포는 강한 구름 발달과 강수 구역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상 레이더 사진에서는 강한 에코로 나타납니다. 단세포 뇌우, 다세포 뇌우, 거대세포 뇌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세포 뇌우와 거대세포 뇌우는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면서 많은 비, 우박, 번개, 토네이도 등을 통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로서 악뇌우에 속합니다. 뇌우의 생해와 동반 현상을 살펴볼까요? 뇌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지적 가열, 지형, 전선과 저기압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뇌우는 대기 불안정도와 연직바람 구조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뇌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현상입니다. 이것으로 뇌우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